4차 산업시대의 핵심 드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하던 이 드론이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일상을 넘어 농업, 군사, 의료 등의 분야에서 전방위적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막상 해묵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었죠. 특별비행 승인을 신청을 하는데 현재 영업일 기준 30일이라는 기준이 현실성이 없고, 드론 산업 발전하면서 접수 건수가 많아졌어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도 다른 편에서는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그 접점. 비행 승인의 간소화로 드론 산업의 날개를 단다. K-드론의 화려한 비상, 지금 함께 하시죠. 우선 대한민국 드론의 현 주소는 어디일지 확인이 우선이겠죠. 단숨에 광주광역시로 날아갑니다. 한 초등학교 운동장. 이곳에선 대낮부터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곧 있을 드론쇼를 앞두고 특별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그마한 드론을 하나 둘 꺼내 줄 맞춰 열 맞춰 부지런히 옮겨 세우면요. 약 700여 대의 드론의 비행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하죠. 와, 정말 멋집니다. 이제 오늘의 숨은 일꾼들을 만나볼까요? 드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사나이. 안녕하세요. 국토부 항공정책실 첨단항공과 이석진 사무관입니다. 광주에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오늘 이쪽에 그 특별비행 승인 검사건이 한 건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특별비행 승인 안전검사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고, 현장 운영자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듣고자 오늘 이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원래 드론은 야간과 비가시권 비행 시 국토부 장관의 특별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그 점검차 나온 건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거기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예. 여기 지금 여기 드론쇼 때문에 이 상공의 전파 간섭을 점검하러 지금 오신 거죠? 네네. 항공안전기술원이 검사에 나섰는데요. 특별히 이동형 통제 차량도 동원됐습니다. 와이파이 통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신을 위해서 상호 간에 통신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대가 있는데요. 금일 검사하는 드론 같은 경우는 5.8GHz 와이파이 대역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5.8GHz 주파수 대역대는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상공의 통신 환경을 분석하고 드론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데요. 혹시 모를 돌발 사항도 꼼꼼히 체크해 체계적인 관리를 돕습니다. 드론이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통신 환경에 따라서 제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의 경우 통신 환경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행사 진행 중에도 돌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좀 주파수가 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좀 해달라고 저희가 정보도 좀 드리고 있고, 안전하게 비행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 2 무인 비행장치의 특별 비행 승인 제1항에 의거해 야간과 비가시권 특별 비행을 앞두고 승인을 위해 줄지어선 드론이 수백여 대인데요. 검사에 앞서 정확한 기체 수와 조종사를 확인합니다. 저기 이제 신고하신 요 700대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따가 이제 랜덤식으로 몇 가지 기체를 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야간에 하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조종자는 어느 분이신가요? 지금 저희 엔지니어가 총 3명이 와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저희 기존에 신고되어 있던 그 신고자들 명단은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대는 저희가 12분으로 보고 있는데요.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는 최대 10분 공연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분만 하신다. 임의로 추출한 드론을 날려 기체 충돌 방지나 제어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오늘은 이제 드론의 야간 비행을 위해서 드론의 기체 검사를 할 예정인데요. 먼저 저쪽에 보이는 이동형 통제소 차량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파 간섭이 이 주변에 영향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요. 각각 기체에 대한 드론 안전성이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좀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이 기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운영자의 비행 경험 누적 등으로 안전도가 향상되어감에 따라 오히려 규제로 작용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매번 이렇게 검사를 받으시는데 뭐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특별 비행 승인을 신청을 할 때 현재 영업일 기준 3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처리 기한에 대한 볼멘 소리가 컸습니다. 특별비행 승인 신청부터 승인서 취득까지 총 11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다 보니 근무일 기준 3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적외선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새로 하나 달면 동일 드론의 같은 비행 노선일지라도 매번 오늘과 같은 현장 점검과 데모 비행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기업 활동의 부담으로 이어졌는데요. 농업용 드론, 배달 드론 등 드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에 맞서 드론 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인 비행장치 특별비행 안전 기준을 개정해 드론 야간 비행 시 갖춰야 할 안전 장비와 시설을 폭넓게 허용하고 드론 특별비행 승인 관련해서도 서류 제출과 현장 점검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관련 고시가 개정됩니다. 오는 12월 완료될 예정인데요. 국토부의 강력한 규제 완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신 드론 장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드론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다 보니까 야간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권 범위에도 충분히 비행이 가능한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사람들한테 이롭게 쓰는 게 일단 개발자의 가장 큰 바람일 텐데 그게 어쨌든 주간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권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국가들이 처음에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증을 하고 그걸 상용화하는 단계까지 연구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연구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드론 시장은 갈수록 커져 오는 2026년 413억 달러, 우리 돈 48조 2,3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그야말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드론의 시대에서 규제 개선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안전장비 요건의 폭을 넓히고 현장 검사와 데모 비행을 면제 또는 간소화하기로 한 건데요. 과거에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 장비들을 이렇게 장비별로 규정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새롭게 개발돼서 좀 더 성능이 나아진 장비를 거기다 바로 활용할 수 있게 그 해당 안전장비의 폭을 포괄적으로 넓혀서 정의한다든지 아니면 뭐 검사도 매번 똑같은 뭔가 루트를 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동안 많은 비행을 했는데 사고가 없었거나 뭐 이렇게 안전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거기 현장 검증이나 검사 같은 것들을 아주 간소화해서 빠르게 좀 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 국토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어느새 우리의 일상 속 깊이 파고든 드론. 곧 1인 1드론의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 바람은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교육훈련센터입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찾았죠. 드론의 하나부터 10까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장소죠. 이게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서. 강사의 지시에 따라 세밀한 드론 조작법을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하는데요. 조금만 더. 하늘에서 기체 방향 바꾸기에 도전. 얼추 중앙에 온 것 같다 싶으면 원하는 장소로 날리기 생각보다 쉽지 않죠. 어때요? 잘 날아갔나요? 모니터를 통해 살펴보는데요. 카메라만 살짝. 여기 지금 뭐 파란 거 보이시죠? 항공 촬영으로 이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라든지 아니면 도로 순찰 아니면 뭐 해양 경찰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안에서 이제 뭐 수색 정찰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갖게 됩니다. 단순히 취미 생활 이상 더 넓은 분야에서 드론을 적용하기 위해 더욱 꼼꼼한 교육은 필수인데요. 특히 12kg 초과 150kg 이하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죠. 예전에는 이제 컨슈머 드론, 일반 소비자 드론이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뛰어넘어서 산업용 드론들이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제조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여기 현장에서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죠.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이나 일반 지식, 비상 절차 등의 습득을 위해 이론 교육도 병행되는데요. 와, 수강생들의 열의가 상당하죠. 저는 현재 UAM으로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드론 조종에 대해서 일단 먼저 배워보고 싶었고, 뉴스 같은 것을 보면은 드론이 지금 UAM과 같은 저희 계속 항공 쪽으로 이제 개인 택시 이런 걸로 발전하고 있고, 드론 택배 산업도 뉴스에서 가끔씩 이제 보이게 되니 점차적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산업이 매년 2~3% 성장하는 데 비해 드론 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죠.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무궁무진한데요. 기존에 있는 그 직업군이라고 하면 아주 이제 뭐 촬영이나 아니면 뭐 농업적인 농약을 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기술력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가 됐어요. 다양한 직업군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생성이 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제 그런 직업군들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배우려는 사람 외에 드론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시장에 유통하는 업체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중 한 곳을 찾았는데요. 거세게 밀려오는 중국산 드론에 대항해 활약 중인 우리나라 토종 기업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하기 쉽도록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조작과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고유의 기술로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모델 같은 경우는 전국 이제 드론 교육원에 납품이 되는 교육용 1종, 뭐 2종, 3종까지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요거는 이제 군부대에서 특수목적용으로 시속이 약 90km까지 나올 수 있는 드론이에요.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정찰용 드론으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들이 있어 드론 시장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조금씩 격차를 줄이고 있는데요. 특히 고품질과 서비스 측면에서 월등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초기 당시에는 이제 해외 드론들로 많이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국내 드론들로 지금 많이 찾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드론 제조 회사들 자체도 생산량도 그만큼 배로 이상 지금 늘어난 추세입니다. 드론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ICT 등의 여러 기술을 합쳐 응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혁신 사업으로 다양한 산업 생태계에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에서 자유로운 드론이 더욱 주목받게 됐죠. 그야말로 언택트 시대,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자동차나 컴퓨터, 스마트폰처럼 사람들이 하나씩은 사용하는 물건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국민들한테는 농사하는 농약을 치는 경제 드론이 있고, 또 이게 또 교육을 하는 자격증제도 교육용도 드론이라는 거고, 군 쪽에서는 또 군사용 정찰 드론, 임무 수행하는 드론, 용도에 맞춰서 무궁무진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그 시대가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UAM이라는 사람이 타는 자가용 드론이 지금 현재 개발해 와 있는 상태고, 현재 그 테스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드론이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드론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결국 제도 정비와 아낌없는 인프라 투자 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항공안전기술원도 여기에 힘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미래항공인프라실 윤홍준 선임연구원을 만났습니다. 드론 업체들을 위한 지원 내용 무엇이 있나요? 특별비행은 서류 검사와 현장 검사를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현장 검사를 원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단 이제 최근에 초반에 이 현장 안전기준 검사,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를 만든 근거는 이제 외국 사례나 이런 걸 보고 만들어서 초반에 만들 때보다도 그런 규제적인 부분을 지금은 이제 산업 발전을 하면서 드론 산업 발전을 하면서 좀 접수 건수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현실성으로는 현장 검사를 다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거든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 규제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최대한 완화해서 현장 검사를 좀 생략하더라도 이 업체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보다 영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을 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론의 대중화에 힘입어 특별 비행 승인 신청은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7건에서 2021년 504건으로 약 9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완료수 역시 마찬가지죠. 기존의 제도 같은 경우나 규정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력을 통해서 규제나 제도나 규정 같은 경우를 현실성에 맞게 고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업체의 어떤 어려운 부분을 최소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론 특별비행 승인에 대한 규제 개선. 이제 숙제 하나를 풀었을 뿐입니다.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더 남았다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선 과제 중에 드론 자격증을 모바일화하고 있는 규제 개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화성에 있는 드론 자격 시험센터에서 현재 규제 개선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진행 상황을 좀 점검하러 가는 중에 있습니다.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모바일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진행됐을지 궁금합니다. 올 초부터 그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올해 말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시연을 통해서 실제로 많이 진행이 좀 됐죠? 네,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제 개발 완료가 끝이 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간 단계에서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는지 오늘 좀 한번 보여드리고 좀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면 그걸 반영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평가 분석실로 향하는 두 사람.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비행 실습 20시간, 항공기 운항에 대한 이론 교육 20시간을 받아야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시험장에서 드론을 비행시키면 모니터 속 결과를 확인해 합격 여부를 가려내는 거죠. 이제 이런 전체 시스템이 되면 우리 실기 평가 조종자나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실제 시험을 볼 때는 자기의 기본 자격 정보가 다 이제 모바일화되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추진 중인 모바일 자격증이 실용화되면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겠죠? 이거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을 안고 밖으로 나섰는데요. 직접 시험장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이제 입장하실 때 헬멧을 쓰고 입장을 해야 돼가지고. 시험장이라고 대충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안전은 빼놓으면 안 되죠. 헬멧을 단단히 챙겨 쓰고
오늘의 드론을 만나봅니다. 이륙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인 드론이 드디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데요. 딱 봐도 운전이 수준급이긴 한데 저기 자격증은 갖고 계시죠? 물론 자격증을 매번 갖고 다니기는 불편할 수 있지만 조종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또 자격 취득 후 비행 시에는 자격증을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다들 아시죠? 카드 한 장 더 챙기는 일이 생각보다 수고스럽다는 거. 그래서 이들이 모바일화에 나선 거죠. 조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혹시 자격증은 갖고 계신가요? 네. 모바일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아직 테스트 중인 모바일 드론 자격증. 거의 비슷하네요. 저는 아직 요 카드 형식밖에 안 갖고 있는데 모바일로 벌써 이렇게 갖고 계시네요. 이게 지금 거의 이제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는 거죠? 네,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12월 경부터는 이제 본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요 개발 마무리해 주시고 이런 게 개발되면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한 불법 취업이나 운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김에 저희 드론을 한번 날려보시죠. 그럴까요, 그러면? 저 이제 조종기 사무관님 한번 들이시고. 예. 여기서 또 처음 날려보네요. 올리셔야 됩니다. 이리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석진 사무관도 자격증 소유자입니다. 오, 너무 빠르다. 어우, 잘하고 계시네요. 출장이 잘 풀려서인지 드론도 더 잘 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개인정보 보호 기술들도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시름 좀 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자격증은 비단 어떤 자격증명을 확인시켜주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들이 일률적으로 다 이제 집계가 되고 그 어떤 비행 신청이나 이런 때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첨부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개인이 굳이 스캔하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불편함들이 많이 없어질 것이고 모바일 자격증화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카드 형태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돼서 운영자들이 굉장히 편리함이 배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광주광역시. 야간과 비가시권 비행을 위해 지난번 특별 비행 승인 검사를 했던 운동장인데요. 그날의 드론들도 모두 출석 완료입니다. 익숙한 뒤태. 다시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무관님 먼저 와 계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뵙네요. 네. 오늘은 이제 실제 드론 쇼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검사한 내용처럼 안전하게 잘 진행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차 좀 나와봤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 되자 드디어 드론 쇼가 시작됩니다. 오색찬란 하늘을 물들이는 수백 대의 드론들. 보는 이로 하여금 한없는 행복과 황홀을 선물하는데요. 와, 정말 장관입니다. 더 높이, 더 먼 곳을 향해 날개를 편 K-드론의 내일이 밝은 것 같습니다. K-드론의 비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매번 자동차의 뭐 안전 기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이런 걸 따지진 않지 않습니까? 개별 개인이 운영자가 판단을 해서 뭔가 이렇게 보험을 들고 그 사후의 안전 요건으로 보험도 들고 사전에 안전 점검도 개인이 하고 개인 그 운영자의 책임 하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드론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개념으로 가서
자유롭게 좀 날릴 수 있는, 하지만 어쨌든 유인 항공기와의 충돌이나 아니면 다른 그 유인 항공기 고도 밑에 있는 우리 흔히 UAM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체와의 충돌,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준은 명확하게 잡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접점을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작정 뭔가 규제를 완화해서 다 없애버린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렇게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도 다른 편에서는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그 접점, 그걸 찾아가는 게 어떤 규제 완화의 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